서울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 속에서 6살의 지연이는 문을 닫은 편의점 처마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하늘을 비추었고 바람에 휘어진 나뭇가지들과 인도를 덮은 무릉덩이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지연이의 얇은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차가운 기운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까만 생머리는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었고 커다란 눈동자는 그녀를 보지 못한 듯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을 두려움 가득히 바라보았다. 지연이는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처음에는 엄마가 데려가곤 했던 놀이터처럼 익숙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지만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다른 곳으로 끌려갈까봐 두려워 낯선 곳들을 찾아 나섰다. 작은 배는 고품에 시달렸고 손은 추위에 떨렸다. 어느 날 밤 작은 떡볶이 가게 뒤에서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봉투를 뒤지던 중 어둠 속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그녀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빛나는 그의 눈은 경계심과 희망이 뒤섞인 듯했다. 지연이는 망설이다가 찾아낸 딱딱하고 오래된 빵 조각을 반으로 나누어 내밀었다. 걔는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빵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걔는 지연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지연이는 엄마가 자주 이야기하던 산을 기억하며 그를 백두라고 불렀다. 백두는 지연이의 보호자가 되었다. 비록 마르고 지저분했지만 그는 지연이를 지키는 임무에 지칠 줄 모르는 것 같다. 어느 날 밤 낯선 남자가 골목에서 지연이에게 다가왔을 때 백두는 그들 사이에 서서 남자가 물러날 때까지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지연이는 백두의 본능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함께하면서 작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아침 주택가를 탐험하던 중 지연이와 백두는 민정 선생님이라는 은퇴한 국어 교사의 눈에 띄었다. 그들의 상황에 마음이 움직인 민정 선생님은 도움을 제안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지연이는 망설이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정 선생님은 그들을 지역단체가 운영하는 작은 보육원으로 데려갔다. 보육원 원장인 최 선생님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민정 선생님은 백두도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었다. 보육원에서 지연이는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받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착각에 불과했다. 아이들은 친근했지만 어른들의 몰래 보내는 시선에는 뭔가 불안한 것이 있었다. 어느 날 탐험을 하던 중 지연이는 학습실의 옷장 밑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가 있는 이 일기장은 이전에 이곳에 살았던 아이의 것 같다. 그 안에는 갑작스러운 입양과 다른 아이들의 이상한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입양이 있을 때마다 곡선으로 교차된 원이라는 같은 기호가 네모 옆에 그려져 있었다. 지연이는 주변 환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같은 기호가 새겨진 열쇠고리를 발견했다. 백두는 그 열쇠고리 근처에서 항상 불안해하며 뭔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여러 밤 동안 백두는 보육원 뒤편의 작은 정원을 파기 시작했는데 마치 무언가 묻혀있는 것을 찾는 것 같다. 어느 날 밤 백두는 같은 기호가 새겨진 작은 나무 물건을 감싼 낡은 천 조각을 물고 돌아왔다. 처음에는 친절해 보였던 최 원장 선생님은 이제 이상하게도 경계하는 듯했고 지연이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부부가 지연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한씨 부부의 친절한 태도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지연이는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부부가 입양 후에 백두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을 때 지연이의 마음은 의심으로 더욱 무거워졌다. 보육원을 떠나기 전 지연이는 민정 선생님의 뜻밖의 방문을 받았다.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대화 중에 민정 선생님은 백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가 몇 년 전 이상한 상황에서 사라진 다른 아이의 개였다고 언급했다. 이 말은 지연이의 마음에 더 많은 의문을 심어주었다.
한씨 부부의 새로운 집에서 지연이는 불안한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에는 열쇠고리와 같은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하실을 살펴보던 중 보육원을 거쳐간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서류들을 발견했고, 그중 몇몇 이름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자신의 이름도 그 중에 있었다. 한씨 부부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고, 백두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진실을 찾고 충실한 친구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한 지연이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백두가 기다리고 있는 보육원으로 돌아갔다. 함께 그들은 그 기호와 보육원,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을 연결하는 비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단서들이 쌓여갈수록 진실은 지연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졌고, 다가오는 위험에 맞서기 위해서는 백두의 충성심과 용기가 필요했다. 며칠 동안 지연이와 백두는 보육원 주변을 조사했다. 밤이면 백두는 정원의 특정 지점을 계속해서 파헤쳤고, 마침내 그들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수년 동안 이 보육원을 거쳐간 아이들의 사진과 기록이 있었다. 놀랍게도 모든 서류에는 지연이가 전에 봤던 것과 같은 기호가 찍혀 있었다. 한편, 민정 선생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며 보육원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연이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었다. 20년 전, 이 보육원은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며, 그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연이는 자신의 코트에서 발견한 열쇠고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무언가를 여는 열쇠였다. 백두의 도움으로 그들은 보육원 지하실에 숨겨진 문을 발견했다. 그 문은 열쇠고리의 모양과 똑같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최 원장 선생님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자주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고, 때로는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한 번은 지연이가 우연히 그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실수가 없어야 라는 말이 들려왔다. 지연이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어느 날, 그녀는 한씨 부부가 최 원장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한씨 부부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다. 대화가 끝난 후, 최 원장은 서둘러 지하실로 향했다. 그날 밤, 백두는 평소보다 더 불안해했다. 그는 계속해서 창가로 가서 밖을 살폈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지연이는 백두의 이런 행동이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보육원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더 많은 단서를 찾아 나섰다. 늦은 밤, 복도를 걷던 중 지연이는 최 원장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최 원장이 서류들을 서둘러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지연이가 본 적 없는 새로운 아이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모든 사진 뒷면에는 그 수수께끼의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정 선생님이 긴급하게 지연이를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박해 보였다. 민정 선생님은 지연이에게 오래된 앨범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보육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 사진들 속에서 지연이는 자신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내 어머니도 이곳에서 자랐단다. 민정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때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져야 해. 지연이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소녀의 목에는 지연이가 가진 것과 똑같은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서서히 연결되기 시작했다. 백두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연이 곁에서 낮게 울었다. 그날 오후,
보육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해외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의 관계자라고 했다. 하지만 지연이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백두는 그들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연이의 방 창문 아래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정 선생님은 지연이에게 어머니의 일기장을 전해주었다. 그 안에는 보육원에서 일어난 일들과 수상한 입양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암호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지하실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일기장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이는 백두와 함께 지하실로 향했다. 어머니의 열쇠고리로 문을 열자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방 안에는 수십 년간의 비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보육원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입양의 진실이 그곳에 있었다. 최 원장은 이 모든 것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지하실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민정 선생님이 서 있었다. 민정 선생님의 표정은 단호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민정 선생님이 말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최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 한때는 이곳의 아이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어. 최 원장의 고백은 모두를 침묵에 빠뜨렸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그녀도 이 보육원의 한 아이였다.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정체불명의 단체에 의해 선택되어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들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살아남은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최 원장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이곳의 관리자로 키웠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들의 감시자였던 거예요. 지연이의 어머니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아냈었다. 그녀는 다른 보육원 출신들과 함께 이 비밀을 파헤치려 했고, 그것이 바로 지연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였다. 지연이의 어머니는 그녀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지연이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남긴 것이었다. 백두는 사실 지연이의 어머니의 옛 친구가 키우던 개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연이를 보호하고 진실을 찾도록 도와준 것이다. 한씨 부부의 정체도 드러났다. 그들은 이 비밀 조직을 조사하던 언론인들이었다. 그들은 지연이를 입양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돕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다. 민정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년간의 조사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연이의 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을 파헤치던 조사팀의 일원이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민정 선생님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더 이상의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 원장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후회와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나도 돕겠어요. 최 원장이 말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예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백두가 창가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다. 여러 대의 검은 차가 보육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조직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민정 선생님은 재빨리 행동했다. 그녀는 지연이와 백두를 데리고 보육원의 비밀 통로로 향했다. 한씨 부부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로 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지키고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정 선생님이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꿈꾸던 순간이 드디어 왔단다. 며칠 후 서울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게 밝아왔다. 뉴스에서는 대규모 아동복지 비리가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불법 입양과 아동 인권 침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작은 용기를 가진 소녀와 그녀의 충실한 친구가 있었다. 지연이와 백두는 이제 민정 선생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 한씨 부부의 도움으로 다른 아이들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최 원장은 모든 증거를 당국에 제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녀의 증언은 더 큰 조직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다. 수년간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지연이의 어머니도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딸을 찾아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돌아왔다. 우리 딸이 이렇게 용감할 줄 알았어. 어머니는 지연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내가 해낸 일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보육원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보육시설로 새롭게 태어났다. 민정 선생님이 새로운 원장이 되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갔다. 한씨 부부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를 설립했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백두는 여전히 지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제 그는 보육원의 마스코트가 되어 새로 오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었다. 그의 충성심과 용기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지연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인권 보호에 대한 책을 썼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아이들에게 말했다. 용기와 진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요. 이제 보육원의 정원에는 희망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지연이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심은 이 나무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백두는 매일 이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지켜보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한 소녀와 그녀의 충직한 친구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희망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지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